안녕하세요, 주윤정입니다. 아침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 건너편에서 옹구행렬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나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노라라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은 사람의 죽음을 하늘로 돌아가는 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소풍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글쎄요, 사람마다 이 세상의 삶이 소풍일지 아니면 악몽일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한 번은 인간은 태어나서 죽고 또 그 후세들은 그 돌아가신 분을 저렇게 기리고 그 뜻을 기리고 추억하고 제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해서 기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대한민국의 제사문화, 문중문화, 장례문화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좀 묻고 제 생각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저는 집에서 맏며느리이고 외며느리이고 큰며느리입니다. 제가 처음에 결혼을 해서 이렇게 가서 보니 저희 시댁이 제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의 한 달에 한 번, 많을 땐 두 번 정도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제사 음식을 장만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처음에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제사 횟수에도 놀랐지만 사실 더 제가 놀란 것은 저희 시부모님께서 그 제사에 들이시는 그 정성을 보고 저희 친정은 장남집이 아니어서 제사가 한 번도 없는 문화 속에 살다가 이렇게 제사가 많은 문화를 가서 보니까 와, 이런 문화가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속이 없어서요, 저희 시어머니한테 그랬었어요. 어머니, 이렇게 상차림을 이렇게 잘 정성껏 준비했으니까 저희만 보고 치우기 아까우니까요, 제 외국 친구들 집에 와서 한국의 제사 문화 체험을 시켜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굉장히 새로운 그런 문화를 보면서 좀 한국 사회에서 섞여 있지만 이런 문화가 있었구나. 제가 이제 그런 시간을 지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횟수로 1년, 2년 지나면서 제가 저희 시어머니를 이렇게 관찰을 했다고 할까요? 저희 시어머니는 그 조상님들을 한 번도 뵌 적도 없을 건데 어떻게 저렇게 다 준비를 하실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며느리로서의 의무감일까 책임감일까 아니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정성일까, 그런 것들을 한 휴년 초에 1년 정도 이렇게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렴풋이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아, 우리 시어머니한테 제사는 종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저렇게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어떤 자세로 그 부분을 받아들여야 될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부분을 존중을 해드려야겠다. 당신들이 저렇게 정성을 다하시는 부분을 제가 며느리인데 아유, 일이 너무 많다, 힘들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다 보면 저희 시부모님도 마음이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마음을 읽어드린다, 그분들의 가치를 존중을 해드린다, 어떤 효의 마음으로 그러면 저도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는요, 저희 세대에서는 저는 부모님이 계시는 동안 충분히 이렇게 원하시는 방향대로 다 해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며느리를 드렸을 때 내 아들 세대에서 며느리에게 그러면 너도 똑같은 마음으로 해주라라고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저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또 생각과 가치관이 있을 것이고, 이럴 때 무엇이 옳고 그른가는 아닌 것 같아요. 정답은 없는데 이게 우리 윗세대, 저희 부모님은 80대이시고 저는 40대이고 제 자식 세대는 또 저하고 또 그만큼 차이가 날 건데, 이런 제사 문화를 또한 어떤 식으로 앞으로 맞이해야 되고 전달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이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은 죽음 뒤에 장례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말 깜짝 놀란 통계치를 봤어요. 저희 세대는 사실 화장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이 없고 많은 분들이 선호한다는 걸 제가 주변에서 들어서 아는데, 2017년도 통계에서 노년기에서도 화장을 선호하는 비율이 70%가 넘더라고요. 근데 언뜻 생각했을 때는 제가 중소도시에서 살아서 그런지 아직까지 또 주변에서는 이렇게 묘지죠. 매장하는
그거를 더 선호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노년기에서도 네, 화장을 선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땅덩이가 좁은데 모두가 다 이렇게 누울 자리를 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앞으로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 굉장히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많이 의식의 전환이 되고 있구나. 1994년도만 하더라도 이게 화장보다는 매장하는 그 부분이 훨씬 한 60% 이상으로 더 선호를 했는데 이게 한 20년 사이에 확 역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부분 또한 어떤 게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저는요? 글쎄 저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보고 마음속으로는 사실 저도 화장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 모 작가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그 기사를 저희 접한 적이 있는데요. 그 장례의 과정이 굉장히 이렇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가족 문집을 만들어 가지고 평소에 어머님과 교류했던 부분들을 자녀들이 이렇게 책을로 써서 그것들을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나눠드리고 그리고 뭐 거한 식사가 아니라 간단한 다과를 준비를 해서 살아오신 그분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오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이제 그런 장례 문화가 새롭게 다가오면서도 참 괜찮다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제 자녀들이 나중에 저를 어떤 엄마로 기억을 할까, 제 친구들이, 제 주변 분들이 저를 어떻게 기억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거창하고 훌륭한 사람 이게 아니라 우리 엄마 그래도 괜찮은 엄마였어, 좋은 분이었어, 내 친구 참 괜찮은 친구였어, 우리 부인 또 나에게 참 좋은 사람이었어. 이 정도 소리만 들어도 이 세상 잘 살다 간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세 번째는 문중 문화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 시어른들께서 그 문중의 시제라든지 어떤 행사들을 다 가세요. 그런데 이제 저희 남편과 저희 세대는 그냥 가신가 보다 하면 비용을 대드린다든지 아니면 몸식을 잠깐 하는데 도와드린다든지 이 정도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또한 이게 이제 우리 다 도시에 나와서 각자 직업을 가지고 살다 보니 거기에 참석을 한다? 이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 세대까지는 그래도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하시면 아마 할 거는 같아요. 근데 이 또한 우리 자식 세대에게 너희들도 이런 걸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또 전달하기가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그래서 이 장례 문화, 문중 문화, 제사 문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달이 될까 저는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저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와 비슷한 고민들을 한 번 정도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여러분들의 그 의견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언젠가 한 번은 가는데요. 글쎄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남길 것인가, 얼마나 많은 어떤 학식을 남길 것인가, 이름을 남길 것인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글쎄요, 내가 얼마만큼 이 삶 안에서 충실했고 내 후손들이 저를 기억할 때 나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 78세 노모가 자녀들에게 남긴 그 유서가 있는데 굉장히 그 글을 읽는데 제가 마음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젖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에 참 행복했다네. 지압이 일어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 병들어 하나님 부르실 때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참말로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네.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딸아이야 맏며느리 맏딸 노릇 버거웠지. 큰애야 마지노릇 하느라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미 곁떠나 홀로 서느라 힘들었지. 막내야 어미젖이 시원치 않음에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고맙고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